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박사입니다. 벌써 한 주가 이렇게 빨리 끝이 났네요. 생각보다 시간이 정말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 사이 추석이 지난 이후 날씨도 굉장히 많이 쌀쌀해졌는데요. 더불어 주말에 또 태풍도 밑에서 올라오고 있다 하니까 다들 감기 그리고 태풍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간 우리나라 증시가 큰 폭의 하락을 딛고 우리 코스피 증시가 10거래일 오늘까지 10거래일 연속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뭐 이거 이제 1등 공시는 연기금의 폭풍 매수가 있었겠는데요. 사실 이렇게 지수가 오랫동안 상승한 적은 그다지 많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상승이 주는 의미도 상당히 크고요. 어, 근데 이제 뭐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따가 지수 부분을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증시의 상승은 대칭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대칭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대칭 수열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락일수, 하락 기간과 뭐 상승의 반비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시장에 있는 게 100% AI가 지배하는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심리가 많이 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작용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수적인 부분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이제 약간의 제한이 있는 가운데서 역시 바닥권에 있는 종목의 키맞추기, 즉 업종 순환매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 하이닉스를 이렇게 올려놓은 상태에서 이 종목을 폭락을 시키지 않은 이상 지수는 크게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빠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지수를 잡아놓아야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 갈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이 상당히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시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해외 증시는 미중 무역 실무 협상이 이제 진행이 되는 기대감으로 올랐는데 일각에서는 약간의 노이즈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약간 혼조세, 뭐 다우는 올라가고 나스닥은 하락하는 등의 이런 혼조세의 모습을 좀 보이면서 마감을 보였는데요. 다음 주에 중국의 대표부들이 이제 미국 뭔가를 방문하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주말에 모멘텀은 이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은 없어진 가운데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이제 소강 국면이기 때문에 그나마 증시가 큰 조정 없이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국내 증시는 지수상 고점 분위기는 있으나 상승에 대한 관성이라고 할게요. 10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으면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폭락은 매수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요. 즉 밑에서 매수세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급격한 위축은 없을 겁니다. 심리적인 투자 심리가 훼손이 되는 그 순간까지는 일단은 시장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늘 이제 오전에 방송을 하면서 코멘트를 뭐라고 했냐면 오늘 증시의 핵심은 연기금의 추가 매수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코멘트를 했었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의 작금의 시장은 연기금이 바닥권에서 바닥을 지켜주고 기관이 바닥을 잡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요. 앞으로의 추세는 외국인이 만듭니다. 예전에도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지수 바닥은 기관 그리고 추세는 외인입니다. 지금 외인이 기관이 사지 않을 때 들어오는 수급의 주체가 외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시소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는지를 봐야죠. 말 그대로 추세를 만들어가는 부분을 그래서 이런 부분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증시는
뭐 주도 섹터라고 본다면 5G 플러스 시총상위 제약, 삼바, 셀트리온 그룹주가 네 추가됐고요. 그런데 헬릭 스미스 이슈는 네 여전히 좀 남아 있습니다. 이 헬릭 스미스 플러스 제약은 주말에 영상을 하나 더 만들어서 올릴게요.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다른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돼지열병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끝나지 않은 테마입니다. 지금 이제 주도주급이 점점 폭이 좁혀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종목은 다 오르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충분히 조정 때 우리가 노려볼 만한 섹터이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보여주고, 정치 테마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이슈는 양파도 같습니다. 까도 계속 나오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봐야 되고요. 어제는 홍정욱 관련주가, 오늘은 황교안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어요. 특히 EXT가 뭐 18%에서 지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이 안에서도 순환매가 돈다. 그 말은 써니전자, 즉 안철수, 이낙연 다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국이 이렇고, 뭐 지금 끝나면은 또 총선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슈 많아요. 그리고 여전히 콘텐츠주 관심 갖고요. 오늘 이은봉입니다. 다음 주 봐야 되고요. 경협주는 오늘 종가 샀어야 돼요. 종가 베팅이 경협주로 들어갔어야 됐다. 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주말 이슈가 있기 때문에 경협주를 봐야 된다. 그리고 다음 주도 경협주 좋을 겁니다. 다음 주도. 그리고 중국 소비주, 이제 오늘 언급드렸던 거 장초에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고요. 10월에 AI 로드맵 발표가 있죠. 이거 조용조용히 가고 있어요. 시장에 남모르게 조용조용히 가고 있고, 수소차 섹터도 같이 봐야 됩니다. 정책이니까요. 같이 봐야 된다. 그리고 다음 주 픽 이벤트는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 그리고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죠. 지금 정상회담 관련해서 여기서 한 가지 더 들어가 보자면, 예전에 작년 유엔 총회에서 한 말은 인도적 지원입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고, 정상회담 관련해서도 북한에 대한 의견을 나누겠다는 트럼프 발언 등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소미아 카드, 즉 재연장에 대한 카드를 서로 맞교환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럼 수급 보면서 빠르게 넘어갈게요. 일단 오늘 오전에 장이 초반에 좀 지수가 밀릴 때는 연기금이 팔았습니다. 연기금이 대략 한 300억 정도 팔다가 장 막판에 또 폭풍 매수가 들어왔네요. 연기금이 거의 3천억 가까운 오늘도 폭풍 매수가 들어왔고, 지금 거기에 외인까지 코스닥을 강하게 받쳐주는 모습이 시장 여전히 강하게 견조하게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양 시장 보면 오늘 통신장비 쪽에서 외인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줬고요. 그 밖에 IT 섹터 여전히 좋다라고 보여주기 때문에 IT 섹터 싸그리 홀딩으로 가야 된다. 삼성전자가 끊기지 않는 이상 IT는 계속 간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간단하게 지수 보면서, 일단 지수를 놓고 보면 지금 엄청나죠, 상승. 이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이 만들어낸 이 쾌거입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해서 뭐 바닥권에서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어요. 지수가 몇 프로야? 9%의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엄청난 바닥권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여주고, 단지 지금 살짝 하나 걸리는 거는 52주 2평을 좀 놓고 볼게요. 52주 2평 좀 이걸 바꿔서 주봉으로 52주 2평을 놓고 보면 거의 지금 다 왔습니다. 다음 주에 뭐 맥시멈 2110포인트를 찍으면 단기 조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해서 지수에 610포인트가 간다라고 쳤을 때는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코스닥은 워낙에 지금 개별 종목 장세기 때문에 각각의 대응이 필요한 모습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빠르게 종목 보면서 마무리하죠. 제약바이오를 좀 볼게요. 헬릭스미스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일정이 좀 있죠. ABL 바이오부터 ABL 바이오 아주 간단하다 했습니다. 이거 하고 있다 라고 보이고, 이 아래 박스권 아래에서는 매수 홀딩, 바이 앤 홀딩 전략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입니다. 이거는 수익 종목으로 봐야지 단기로는 일차적으로는 이런 구간에서 매도 후 홀딩이 맞는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파미살도 마찬가지고요. 코아스템 이렇게 제약주는 한 두 개 정도 보고, 사막 콘덴서는 여기서 좀 지우겠습니다. 오늘 보고 지울게요. 사막 콘덴서 실상 매매는 했는데 뭐 이 아래에서 매매를 해서 저 이제 방에 가지고 있는데, 올라오면 정의 드릴게요. 5만원 라인 전량 매도하고 심하이를 해서 다른 거 섹터 보는 게 맞고,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도 굉장히 좋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뭐 셀트리온까지 해서 양호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음봉을 잡아먹었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해 보여요. 월요일도. 그리고 OLED 섹터, OLED 섹터는 정말 잡고 싶습니다. 지금 다 팔아먹어서 하나도 없는데, 일단 ICD라는 종목 신고가 이때 냈고 눌림 이후에 지속적인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언젠간 다 뚫을 것 같아요. 잡아야 된다. 덕산 네오록스도 다시 신고가 돌파하는 흐름 보여주려고 하고요.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또 툭 떨어질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구간이 이제는 거의 매수 구간으로 해서 지속적인 트레이딩 가능한 구간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전부 다 이런 섹터 전고점 갈 것 같아요. 전부 다 AP 시스템도 그렇고, 그 다음에 AI 지금 링크, 오늘 드림 시큐리티라는 종목은 전량 매도를 처리를 했습니다. 기존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위에서 3,800 위에서 전량 매도 처리를 하고요. 매도 처리를 하고, 좀 당분간은 이건 안 보고 좀 탄력 있는 거, 어제 말씀드렸던 나무기술 오늘 9% 11%까지 좀 상승하는 좀 모습을 보였죠. 이 구간에서 이제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여기 구간에서 또 박스를 그리다가 돌파하는 흐름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링크 제네시스도 똑같고요. 결국 지금 물량 소화 구간에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구간에 있다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정시테마, 오늘 황교안 쪽은 EXT가 제일 강했어요. 이 차트의 모습도 굉장히 좋았고요. 뭐 등급포로 올라와서 고가권에서 롤링을 했기 때문에 뭐 장중 단타는 가능해 보였는데, 이제 워낙 오늘 돼지 열병이라든지 종목들이 강해서 따로 이거를 하기는 좀 부담돼서 못 봤고요. 써니전자를 4010원부터 해서 좀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거의 이 하단에서부터 좀 잡아 들어가서 이 구간부터겠네요. 이렇게 또 여기 매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물량이 모아졌는데,
얘는 뭐 시간에 빠졌다라고 한들 별 그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일봉상 위치가 좋습니다. 위치가 아래에서 모아갔다면 위로 한번 뽑을 수 있어요. 그 잠시 밀렸다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밀리면 별 다른 이유가 없으면 매수해야 된다 하고, 최근 10거래일 동안 이 기간 동안 상승하면서 거의 시간에는 하락입니다. 거의 시간의 하락이고 장중 올리기 때문에 시간의 하락에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얘도 좋은 모습 보여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창 지지 여전히 좋고요. 지금 경협주 오늘 말씀드렸죠. 지금 인디에프도 오늘 장중에 뭐 잡았다면, 특히 이제 돼지열병이 판치는 이 시간대 잡았다면 뭐 이 구간에서도 크게 수익이 났을 거고요. 3%대. 그 다음에 아시아 종묘는 3,600원, 7,600원대 미리 이제 봤던 종목인데, 대충 이 정도에서 얘도 한 2%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노렸다면 나쁘지 않았어요. 지금 이제 어제부터 농업을 노리겠다라고 전략을 세웠는데, 그 이유는 이 만들어 놓고 아직 띄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작업을 해서 여기를 넘긴다면 다른 애들보다 더 많이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인도적 지원이라는 발언이 작년 유엔 총회에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을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어요. 아시아 증명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갭 넣고 강하게 돌파하면 돌파 매매로 따라 붙어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주고, 포스코 엠텍 뭐 다 좋아요. 경주 에코마이스터 다 좋습니다. 얘도. 그 다음에 서암, 얘는 조금 밀렸고요. 그래도 다 돌파해 놓고 있기 때문에 월요일날 다 따라 붙어도 저는 일단은 나쁘지 않다라고 봐져요. 갭을 많이 뜨지 않는다면. 자, 그리고 오늘 돼지열병 관련해서 이제 공략을 했던 거는 마니커 FNG를 공략을 해봤습니다. 마니커 FNG를 얼마야? 8,400원대. 네, 8,400원대 샀기 때문에 굉장히 잘 샀어요. 여기에서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최바닥에 사서 9,800원에 팔았기 때문에 잘 팔아졌던 매매 같습니다. 어제 우성사료 조금 애매했는데 그래도 바닥권에서 상당히 좀 큰 폭의 수익이 나왔던 것 같고, 일단은 전량 매도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종목은 일단 전량 매도를 하고, 그 이유는 주도주에서 최고 대장이 아는 종목에서 갭 메우기가 나왔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9,400원 이 구간은 매도 구간이라고 판단을 해요. 매도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이거를 매매를 했고, 그 다음에 고려시멘트도 시초가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매도하고, 그 다음에 이 구간일 거예요. 이 구간에 돌파가 나왔다라고 해서 이때 좀 잡았는데 조금 지지부진해서 그냥 이 구간에서 매도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오후에 좀 올라가는 모습 좀 아쉽긴 한데, 얘는 그냥 본전에서 매도하고 마무리하는 정도로 매매를 했고, 돼지열병은 조금 주말 쉬었다가 다음 주에 좀 조정을 주면 그때 다시 보려고 합니다. 절대 끝나지 않은 테마라고 보여주고요. 우성사료도 마찬가지, 체시스, 백강 전부 다 다음 주에 다시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디어 초록뱀, 저는 이거 흐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오늘도 좀 마이너스 3%권에서 보기는 했는데, 예를 들어서 11,600원까지 떨어지길 기다렸죠. 근데 안 떨어졌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밀리면 잡을 생각입니다. 밀리면 1,690원 라인, 이 음봉 라인. 근데 바로 N자로 꺾어서 갈 수도 있어요. 지금 거래량 줄어들고, 즉 꺾여서 가면 따라 붙을 거고, 밀리면 살 겁니다. 밀리면 사고 떨어지면
따라 붙고. 그래서 이거는 월요일 날 잘 봐야 되고요. 시장과 따로 가기 때문에. 컬러레이 장 초반에 돼지 쪽을 공략하느라고 시초가 공략을 좀 못했습니다. 일단은 뭐 갭 3% 뜨고 굉장히 강한 흐름 보여줬는데, 일단 이거는 포트에서 제외할게요. 오늘 장 막판에 좀 들어올리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일단 제외하고, 본다면 이 구간 다시. 그리고 동성 화이텍 오늘 들어갔다면 좋았을 거고요. 아주 나이스하게 올랐죠. 그리고 대덕전자, 중기투자 대덕전자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뉴트리 오늘 시초가에 잡아가지고 그냥 홀딩 해서 넘어갑니다. 이 종목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중장기 아니 3분기 실적 나올 때 바닥권에서 올라가니까 뭐 이런 종목들 많아요. 파워로직스, 뭐 MC넥스, 뭐 다 바닥권에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눈에 확확 띕니다. 그래서 이 아래권에서 올라가는 종목도 전부 다 순환매 가능하고, SKC, 코오롱, PI도 바닥권에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얘도 관심 가져볼 수도 있어요. 폴더폰이 상당 부분 지금 시장을 끌고 있다. 그러면 SKC, 코오롱, PI도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종목들 보면 되고, 그리고 수소 섹터가 아직 안 죽은 걸로 저는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수소 풍국주정 다시 들어 올리려고 하니까 풍국주정 이제 다시 봐서 이 박스권을 돌파하면 정고점을 달려갈 걸로 저는 판단이 되고 있어요. 왜냐면 이 구간에서 이렇게 올려놓고 뭐 한 게 없다라고 판단이 돼요.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한 게 없어요. 여기서 그럼 다시 올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잘 보면 좋은 결과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뭐 장중 라이브 방송 교육을 진행하는 부분에서 추가로 인원을 모집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이제 기존 회원분들을 추가 기간을 드림으로써 좀 받는 게 무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받지 않았는데요. 일단 주말에 이 부분을 한번 공지를 다시 드리려고 할게요. 시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장중 라이브 교육 및 리딩이라고 할까요? 교육 아니면 매매 관련해서 주말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래서 그거는 좀 디테일하게 주말에 말씀드리고요. 늦은 시간에 또 영상을 또 올리게 돼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주말 다시 한번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